예. 예, 지금부터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 진행을 위해서 가고 계시는 휴대폰 무음으로 진동 모드로 좀 전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경남이노비즈협회 황화순 사무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포럼은 경남이노비즈협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지역의 산학년 혁신기관을 방문하여 협력을 강화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요, 국립창원대학교와 공동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토론 진행 순서를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회를 시작으로 해서 내린 소개, 양 기관의 MOU 체결, 사진 촬영, 창원대학교 사업 홍보 발표, 환영사업 주제 강연, 질의응답, 그리고 개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행사는 국립창원대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과 TV조선 공식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68회 국립창원대학과 함께하는 이너지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있나 뒷면에 유쿠키를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앉은 채로 예의를 갖춰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대회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하 국민의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에 참석하신 네 분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립창원대학교 박면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대학교 교학부총장님, 산학부총장님, 기획처장님, 교육혁신본부장님, R&D 혁신본부장님 다 함께 해주셔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소기업 벤처기업진흥공단의 박선준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행사 호스트이신 경남이노비즈협회 박재근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경남이노비즈협회의 명예회장이신 조홍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협회 소속의 부회장님, 그리고 저희들 5개 지구의 회장님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회장님과 창원, 김해, 양산, 함안, 천안부 5개 지구의 회장님, 그리고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자 플랜으로 한 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MBC의 저희들 사업국장님, 오전남 사업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 오셨는데 다 유일히 소개 못해주셔서 죄송합니다. 이어서 경남이노비즈협회와 국립창원대학교 간의 상호간 협력과 교류를 위해서 MOU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근 회장님과 박면 총장님 단성원을 모시겠습니다. 이번 협약은 국립창원대학교의 글로컬 대학과 지역 기반의 첨단 기술 인력 양성, 그리고 2차 전지 특성화 대학 지원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목표로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성실히 노력한다는 내용입니다. 미리 서명한 서약서를 갖고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즈를 좀 해주시고. 예,
빔을 안 끄고 잘 찍을 수 있는 실력이 예. 사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어요. 역시 컴퓨터 공학 네, 하나, 둘, 같이 좀 이렇게 보이시라고. 예. 예, 이어서 양기관의 관계자분들 앞으로 모셔서 다 함께 그 사진 촬영을 하도록. 두 번째 생각해 주고 있네요. 아니, 우리도 예. 네. 조창재 명예회장님, 지구회장님, 이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자원대학교는 총장님하고 이렇게 앞으로 나와주시고. 예, 양쪽으로 예. 자, 사진 촬영 준비됐을 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감사드립니다. 예,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마이크 상태가 그 총장님 이거 좀 많이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국립자문대학교 박정규 그 연구산업부총장께서 대학의 여러 가지 지원 사업과 우수 지원 사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안 되는데? 네, 항상 이런 사태가 있으면 하나씩 생깁니다. 다시 인사 올리겠습니다. 창원대학 국립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이며 연구산업부총장을 맡고 있는 박종규입니다. 먼저 경남 이노비즈 협회 회장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노비즈 협회가 20년이 됐습니다. 너무 축하드리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또 이 지역 발전에 특히 기술 발전에 큰 이바지를 하는 이노비즈 협회가 20년이 됐는데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특별히 창원대학교에서 이렇게 개최를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뭐 MOU 많이 했지만 말로만 하는 MOU가 아니라 이번에는 정말 액션 플랜을 가진 제대로 된 MOU를 통해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학협단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주어진 시간이 10분인데 사실은 뭐 우수 사례라기보다는 우리 창원대학교 산학협단 소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원대학교 산학협단은 200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만 사실상 그동안은 사업단 관리에 거쳤습니다. 대부분 교수님들이 나오는 사업을 관리하고 또 뭐 평가하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새로운 총장님이 들어서면서 우리 국립창원대학교 산학협단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서 사업을 기획하고 사업을 만들어내고 지역의 혁신을 선도하는 그런 산학협단으로 탈바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전체적인 히스토리 등 좀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거 여기 와서 해야 되는군요. 여기 와서 제가 할게요. 여기 와서 해야 되나요? 네네. 뭐 제 소개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부터 해가지고 산학협 부단장을 통해서 산학협단 관련된 말을 했습니다만 그런 경험을 인정받아서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됐고 그동안 받았던 그 창원대학교로부터 받았던
그런 것들을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단체입니다. 다음. 지금부터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창원대학교 산학협단은 지금 점점점 성장하는 산학협단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족회사 1,900개가 되겠고요. 산학협력 수익이 한 500억 좀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 넘어서기 시작을 했고, 공동장비 활용 건수가 이제 1,000건 이상이 되어 있고, 작년 경우에 6.8억, 기술 이전 특허가 42건, 또 특허는 115건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만 200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2024년도 예산으로는 700억 정도 넘어서 있고요. 저희 교수님이 한 350명 됩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교수 1인당 산학협력 수익은 동남권에 약 400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총장님이 들어서면서 저희가 동남권 1위까지 올라가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2003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저희들이 산업단지 캠퍼스 설치인가를 2012년도에 받았고요. 이 중간에 여러 사업이 됐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링크 사업, 또 스마트 제조 고급 인력 양성 사업, 또 링크 3.0. 특히 2022년도에는 아마 산학협단 생긴 이후 가장 큰 사업인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이 수주가 됐고, 이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통해서 경남 또 창원에 어떻게 보면 신성장 공격이 되고 창업 활성화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사업이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기 착공을 위해서 아마 이번 달 또는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계약을 통해서 2027년도에 착공을 목표로 진행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캠퍼스 혁신파크에 대한 전체적인 조감도가 됩니다. 여기 이제 창원 중앙역에서 바라본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저것이 바로 우리 캠퍼스 혁신파크고요. 여기 한 연면적 14,000 제곱미터 정도 되고 사업부지가 21,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업 예산 504억이고 2027년도 중국 목표 해서 NH와 함께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캠퍼스 혁신파크가 만들어지면 여기 도시 첨단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고 여기에는 혁신 미래 산업 관련된 기업들이 집적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특히 ICT 쪽 지역에 있어 가장 지금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올드한 산업을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산업으로 연결할 거냐. 즉 DNA에서 특히 디지털, 네트워크, AI와 또 디지털라이제이션과 연결하는 그런 사업들을 집적화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그래서 창원대학교가 최근에 상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상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도지사 상도 받았고, 아시다시피 창원상가 50주년이었잖아요. 대형 행사도 했는데, 저희 기관에서는 제일 1등으로 도지사 상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창원대학교가 또 인력 양성부터 해가지고 산학협력을 선도해 왔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시면은 매년 20%씩 이제 급성장을 했습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534억, 또 기술료도 점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9억 정도까지. 또 창업 보육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10%에서 20%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요거는 과거 데이터거든요. 미래 데이터는 더 기대가 됩니다. 30% 이상씩 성장할 걸 목표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 대학의 특화 분야로는 3개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스마트 제조 분야, 또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스마트 제조 융합, 탄소 중립 에너지 자원, 기능형 방위 항공을 특성화 분야로 해서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우리 대학의 키워드로 디펜스, 에어로스페이스, 또 뉴클리어 이 3가지를 DNA입니다. 뉴클리어, 에어로스페이스, 또 오토노머스, 스마트 제조까지 이렇게 해서 플러스라고 해서 에너지까지. 그래서 이러한 산업을 키워드로 해서 저희 대학이 특성화 분야로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방위산업 쪽 시의원도 계신데 방위산업 쪽은 저희들이 실무 교육부터 연구 인력, 개발 인력까지 전반적으로 다 공급할 수 있는 전국의 유일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적인 양성 사업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학원, 첨단방위과학 대학원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산혁신 커리어 사업의 어떤 핵심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연구개발 사업을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 사업의 경우는 오른쪽 밑에 보시다시피 취업률 97%를 작년에 달성을 했거든요. 여기 중소기업에 보낸 수치입니다. 32명 중에 32명을 취업시킨 거죠. 33명 중에. 그러니까 이건 아마 역대 있기 힘든 정도의 성과인데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우리 원욱 팀장이 방위사업 청장을 받을 정도로 상당히 요즘에
방사신과도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수소라든지 탄소 중립 관련돼서도 저희 대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린 스마트 산단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역에 수소 제로, 탄소 제로 관련해가지고 여러 사업들을 벌이고 있고 특히 수소 관련돼서 우리 정돈 링크 사업단장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또 최근에는 우리 그 삼성병원과 함께 산학 공동기술 개발 과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석정훈 교수님 같은 경우는 AI를 많이 전공을 하고 있고 또 이미지 프로세싱 쪽이 전공인데 아마 이제 앞으로는 의사분들의 역할도 많이 줄어들 게 우리 뭐 CT라든지 여러 가지 영상 촬영을 했을 때 이것이 암인지 그냥 종양인지 그러한 것들을 거의 이미지 프로세싱으로 판독이 될 겁니다. AI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기술들도 상당히 앞으로 많이 개발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특히 수소 쪽에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정대원 교수님이 폐자원을 활용해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기술이거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최근에만 해도 기술 이전 5건을 했고요. 기술 이전료가 2억입니다. 향후에 이 현진 EMP하고는 약 10억 원 정도의 기술 이전 계약을 지금 준비를 할 정도로 상당히 이종이 블루오션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뭐 글로벌 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 방산 쪽은 아주 뜨겁지 않습니까? 호주에 수출도 하고 있고 또 뭐 폴란드라든지 호주 진룡시에서 저희들이 오셔가지고 진룡시와 우리 대학 간에 아주 협력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국제 교류를 체결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링크 3.0을 통해서도 창업도 저희들이 대학이 좀 창업 쪽은 조금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에서 창업은 필수다. 특히 캠퍼스 혁신 파크가 착공이 되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준공이 되면 아주 이 캠퍼스 혁신 파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남 중심에 아주 창업의 활성화에 선도하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전체적인 우수 사례를 쭉 조합을 해봤는데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우리 대학이. 동남권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산학협력을 잘하는 선도하는 대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총장님 이하 저부터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노비저 협회 20년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하지 말고 그걸로. 예. 예, 다음 이어서 진행하기 전에 잠시 2분 정도 더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특례시의 오은옥 시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중소기업 융합 경남연합회 23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경남 이노비즈 협회 박재근 회장님의 포럼 환영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남 이노비즈 협회 박재근 회장입니다. 오늘 이노비즈 포럼 행사를 공동 주관해 주신 창원 국립창원대학교 박민인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참석해 주신 회원사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경남 이노비즈 협회가 올해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계기로 이노비즈 협회 회원사의 지역 산학 연구기관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고자 현장 협력 프로그램을 계획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국립창원대학교 공동으로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기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국제정세나 안개 속에 같은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지역 경제는 고환율, 고유가,
고금리, 상보 현상이 지속되는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 모든 경제 주체들 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입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성공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혁신 주체들 간의 소통과 참여, 연결과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국립창원대학교는 개교 이래 최초의 모교 출신인 총장님 체제로 대학 경륜구조의 변화와 혁신 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산학협력 중심 역할을 선도하는 글로컬 대학으로 도약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산학협력 포럼과 MOU 체결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 행사를 계기로 글로컬 대학의 중심인 국립창원대학교와 혁신기업들의 구성체인 경남인허브협회가 상호협력의 지역 산업경제에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으로 그동안 경남인허브협회와 보내주신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립창원대학교 박민훈 총장님의 환영 인사 말씀과 곁들어서 스마트 제조와 기업 혁신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네. 마이크 뺏어. 근데 여기 스피커가 안 돼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간을 내셔 오셨는데, 네. 한 몇 주 전에 저한테 우리 부총장이 모셔가지고 인사말 하고 가시면 된다고 해서 인사말 알겠다 했는데 또 다시 며칠 전에 자료를 보니까 1시간 20분 강연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12분이 아니고 1시간 20분이냐.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이 바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1시간 20분 동안 들을 이야기가 있을까. 그래서 조금 줄여달라 해가지고 1시간, 그래서 제가 20분으로 줄여달라는 뜻이었는데 1시간, 20분만 줄여가지고 1시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왕 오셨는데 그래도 많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이 창원대학이 바뀌어야 될 이야기들을 좀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오늘 점심 때 우리 박재근 회장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박재근 회장님께서 큰 선물을 저희 창원대에 주셨어요. 올 연말에 경남 이노비즈 학술상을 만들어서 매년 창원대학에 있는 교수님들께 한 500만 원씩 이렇게 해주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거의 강압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기정원 원장님이 우리 창원대학교에서 사무국장 하시다가 지금 그러니까 기정원이라는 게 이제 중소기업 모든 R&D를 총괄하는 본부인데요. 세종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올라가서 뭐 좀 부탁을 한다 했는데 이제 지금 중소기업 관련된 R&D 관련해서는 기정원에서 다 총괄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경남지회 이노비즈 협회에서 많은 부분을 이렇게 R&D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질의응답 바로 들어요.
바로 너무 좋습니다. 뭐 제목이 스마트 제조와 기업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이 제목도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적어 와가지고 이제 한번 강연해 주시라 그래서 근데 일단 뭐 다른 것보다도 그냥 먼저 하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기존에 있는 공장에서 스마트한 공장으로 가는 것이 핵심적으로 뭐냐라는 질문을 제가 수없이 들었습니다. 지난 한 5년 동안. 그런데 적절한 답이 없더라고요. 적절한 답이 없고 우리 창원에도 많은 기업, 창원에 벌써 등대 공장이 몇 개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잘 돼 있어요. 경남 창원에 산업단지 공단에 있는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 LG전자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중소기업도 굉장히 잘 된 곳이 많은데 결정적인 것은 뭐냐 그러면 기존의 공장은 이 사장님의 판단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밑에서 임원이 와서 사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기업에게 좀 잘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 사장님이 며칠 전에 같이 골프를 쳤는데 멀리간도 안 주고 그래가지고 그 회사하고는 하지 마! 뭐 이렇게. 근데 거의 극히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는 게 기업의 운영이었는데 스마트 공장은 뭐 여러 테크닉이 들어가지만 뭐 MES, ERP, PLM 뭐 있지만 그거보다는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 이게 핵심입니다. 데이터 기반 결정. 이게 이제 가장 스마트 공장 스마트화 시킨다라는 거는 핵심이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은데요. 뭐 이게 스마트 공장 스마트화의 전부입니다. 무인화시키고 뭐 어떻게 뭐 기계가 와서 로봇가 하고 하는 거는 일부의 테크닉일 뿐이지 대부분은 로봇을 쓰려면 당연히 데이터가 있어야 로봇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데이터 중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제가 한 5년 전에 스마트 산단 단장할 때 그때하고 또 지금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처음 했던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그 당시 이제 AI하고 뭐 어떻게 해보자 해서 이제 그 당시 시장님하고 뭐 국장님이 캐나다 가 있는데 그 뭐 문자가 와서 좋은 단어가 없을까 우리 창원하고 그래서 이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막 답변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해가 말을 한 게 있어요. 제조 AI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그다음부터 지금 창원은 지금 계속 제조 AI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또 그러다가 뭐 디지털 전환, 디지털 변환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스마트 산단 마지막 쯤에 제가 DX라는 단어를 썼어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DX 썼는데 또 지금 막 DX가 이제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은 디지털로 변환을 하는데 본인이 아날로그를 잘 못하시는 분이 디지털 전환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솔직히. 여기 지금 아이패드 들고 계신 우리 부총장이 계시지만 핸드라이팅으로 잘 필기하시지 않는 분은 백날 아이패드 써봐야 아무 소용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이 중요하지만 디지털 전환의 맨 앞에는 뭐냐면 개인이 아날로그적으로 굉장히 잘 정제되어 있고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이 돼야만 디지털 전환이 올바로 되는 거지 디지털 전환한다고 모든 일이 일어나느냐?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하고 이렇게 만나보고 하면 결국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기업들은 보면 기존의 아날로그에 굉장히 잘 적응하고 계신 분들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했어요. 그때 뭐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분도 계시고 여기 뭐 그 당시 같이 일했던 분들이 알고 보니까 지금 부총장 하고 있고 뭐 기획처장 하고 있고 그 당시 또 경남대학교의 많은 또 교수님들하고 제가 막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경남대학교 글로컬 사업 보니까 또 그때 했던 거 그대로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아이디어라는 게 한번 쏟아져 나오면 많은 분들이 또 혜택을 받고 일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산업단지 공단 뭐 특히 지금 경남 테크노파크에 김정환 원장님도 그 당시 같이 일을 했던 산업단지 공단 이사장님이신데 여러 면에서 옛날에 이게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5년 전에 시작했던 것이 이 지역사회의 변화를 좀 이끌었구나라는 자신감은 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50조가 붕괴가 돼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38조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경상남도 그 창원국가산업단지의 매출이. 그러면서 그때 목표가 다시 50조로 버이턴하자. 이게 핵심적인 이야기였는데 지금 60조가 됐어요. 지난해 60조가 됐는데 다행히 대부분의 그 자동차 공장의 스마트화를 스마트 제조에 성공한 기업들이 매출이 거의 뭐 2배 가량 이렇게 올랐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약 한 1차, 2차, 3차 밴드를 딱 포함하면 약 한 30조 가량 정도 밴드사들이 이렇게 협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창원공단이 60조를 하고 있는데 60조를 하게 됐던 그런 여러 가지 배경들은 스마트화, 스마트 제조에 큰 영향이 있지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뭔지는 좀 먼 미래에 가서 또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뭐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다음은 어떻게 가야 될지, 우리 스마트 제조를 해서 어느 정도 스마트화에는 성공한 국가산업단지이긴 하지만 다음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보면, 밑에 보면 대한민국 국가 아젠다에 엄청 좋은데요. 방산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K2, K9 뭐 그다음에 뭐 레드백 뭐 이런 뭐 최근에 뭐 이렇게 방문도 해보고 했지만 엄청난 자긍심을 가져야 된다. 전 세계 자주포에 뭐 매년 달라요. 뭐 지금은 한 70% 정도 1년에 판매되는 자주포의 약 한 70%가 우리나라 창원에서 만든 이런 자주포가 판매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대학이 밀리터리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습니다. 유럽에서는 그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독일의 어떤 교수가 뭐 아행공대 교수가 내가 방산합니다 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에 가서 모 교수가 내가 국방 관련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정말 나쁜 교수입니다. 사실 중국도 말 못해요. 그런데 북한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일하게 그냥 마음껏 대놓고 대학의 총장이 방산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이지 않느냐. 그 정도로 이제 전 세계 유일한 대치국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웠고, 그게 오히려 우리한테는 큰 뭐라고 해야 됩니까? 기회의 땅이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많은 기업들이 저 때만 하더라도, 제가 88학번인데 저 때만 하더라도 제가 갔던 그 당시에 가려고 했던 뭐 우리 친구들이 갔던 대기업들은 그 당시에는 세계적인 대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름만 대기업이었지만 그냥 뭐 지금도 세계적인 엘리트가 아니더라도 입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라든지 삼성이라든지 LG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다. 그럼 지금 세계 최고의 기업에 입사하려면 세계 최고의 인재가 아니면 입사가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런데 우리 교수 입장, 대학 입장에서도 보면 그 당시에 R&D나 연구, 중소기업하고 하든지 뭐 대기업하고 연구를 하든지 세계 최고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연구를 할 수 있었던 환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도 세계 최고가 아니었고 일부 분야만 최고가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 창원대학에 있는 교수님이 만일에 하나하고 일을 하려고 한다. 그죠? 예를 들면 LG전자하고 일을 한다. 두산하고 일을 한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연구를 같이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총장이 되고 이제 반성이 들어간 겁니다. 이제 우리가 가면 과연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진 대학인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학생들을 키워낼 자신이 있는가? 엄청나게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전달해야 전쟁터에 나가서 이 세상과 싸울 수 있는데, 전혀 무기를 주지 않고 내가 가진 교수로서의 가진 기득권만 유지해서 최대한 보존을 해서 학생들이 세상 밖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내가 가진 고유한 내 수업 하나만 영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최선을 다하려,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벽을 허물지 않으면 창원대학은 안 된다. 창원대학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렇게 봅니다. 2030년 지금 앞으로 약 한 몇 년만 되면요. 2036년, 34년 정도라고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2034년쯤 되면 제가 특정 학교를 좀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서울 수도권의 제2대학이라고 이야기할게요. 그게 뭔지 알겠죠? 서울 수도권의 제2대학이 2030 몇 년 되면 미달이라는 게 거의 확정적입니다. 누구나 갈 수 있어요. 그 뜻은 뭐냐 그러면 이제 대학은 누구나 갈 수 있는 대학, 모든 대학은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그러면 달리 이야기하면 아무도 대학을 안 갈 수도 있다.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되는 순간 아무도 대학을 아무도 안 갈 수도 있다. 차라리 그냥 인터넷에서 기술 배워서 그걸로 취업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 제가 지금 나이가 보기와 다르게 얼마 안 됩니다. 전국에 20몇 명의 교육대학을 제외한 국립대학교 총장 중에 제일 어린데 제 정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정년이 안 됩니다. 제가. 총장이 정년이 안 되는 상황이 오는데 저보다 한 20년 늦게 온 이 신임 젊은 교수님들을 보면 이 변화와 혁신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다. 이거를 반드시 해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게 마치 우리 여기 계신 이노비즈, 경남 이노비즈 학술상까지 주시려고 하는데 창원대학이 아무런 변화 없이 그 학술상만 받고 R&D만 받아서 영위를 한다. 우리 천억하신다고 했는데 천억하실 것 같아요. R&D 천억하실 것 같은데 안 된다. 그거는 이 기업인들에게 너무나 욕보이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신울신해야 되는데 혹시 세종 가보셨나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에 1시간이에요. 여기 시계가 하나도 없네. 어디 봐도 시계가 없어서 너무 마음껏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세종에 가면 국가 정부 기관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뭐 관료 출신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시가 되고 나면 30대 초반이나 뭐 빨리 된 사람은 20대 중반에 뭐 소년급제하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서기관 달 때까지 약 한 10년 정도를 합니다. 서기관 달 때까지. 그래서 엄청나게 진짜 거의 그래서 잡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그분들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장님들 뭐 10명이 되었든 20명이 되었든 30명이 되었든 직원들을 관리하시는 그분들 또 하나는 영혼을 팔아서 대기업 임원이 된 사람들 대기업 임원들은 상무 전무되는 사람은 거의 영혼이 없습니다. 내가 문외입니다. 문외. 그 오더만 따르는 분이지 그 어떠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저는 그 세 가지가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가장 큰 탄탄한 다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 중소기업 사장님들, 중소기업 하시는 이노비즈 하시는 분들에게 이 지역의 중심 대학으로서 뭘 해야 될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1부는 반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를 예를 들게요. 잘 아시는 겁니다. 이거 이제 말매의 눈물, 스웨덴 말매. 최근에 스웨덴 말매 지금 최근에는 좀 문제가 좀 많아요. 스웨덴에 이민자가 너무 많이 가가지고 여기서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이런 일들에 여기도 성공 스토리가 산업을 다시 재생했던 성공 스토리가 결과적으로 말매 대학입니다. 말매 대학이 결과적으로 이것을 이제 이끌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요. 여기도 이제 스페인에 이제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이 있는 곳인데요. 이런 곳에서 왼쪽에 이런 곳에서 이런 곳으로 변했는데요. 제가 두 군데 다 가봤지만 말매도 감동적이었지만 이 빌바오 가면 진짜 깜짝 놀랍니다. 정말 놀랍니다. 이렇게까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구겐하임 미술관 바로 앞에 대학이 있습니다. 빌바오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대학이 혁신을 이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디트로이트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제일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함부르크입니다. 뭐 여기 이제 우리 그 하나오션 맞죠? 잠수함 만드는데 하나오션의 잠수함은 어디서
튜닝을 할까요? 예, 함부르크 가서. 예, 근데 지금도 패트리어트 미사일도 아시다시피 마지막 튜닝은 독일에서 하는. 독일이 2차 대전 때 기술로 아직도 그걸로 먹고 사는데 함부르크 가면 엄청나게 많은 창고, 옛날 창고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 창원의 산업단지공단의 중간에 그 전시장 있잖아요. 동남권 전시장. 그래서 제가 그거 리모델링 막 하려고 할 때 제가 스톱! 안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뭐 다 계약하고 디자인 다 나와서 그렇게 되었다 하길래 제가 함부르크에 가면 미술관이, 오페라 하우스가 있는데 이 밑에 있는 부분이 지금 동남권 전시장하고 너무 똑같다. 똑같이 빨간 벽돌에 똑같다. 여기를 함부르크처럼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했는데 뭐 그때 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 안 들으시더라고요. 6년 전의 이야기구나. 6년 전에 뭐 안 들으시던데 어쨌든 참 이거 부분에서는 좀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 배터리가 다 됐네요. 예. 일회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좀 혁신을 우리가 좀 지역사회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디트로이트에 보면, 여기도 보면 제가 우리 창원공단의 그 창원 어디죠? 도청하고 창원 광장 있잖아요. 거기 한 8차선 정도 되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 도로에 보면은 가끔 영화를 찍죠. 거기에 그 사람이 이제 재해를 받아서 차가 없을 때 영화 찍거나 영화를 많이 찍었어요. 거기서. 연가시도 거기서 찍고 우리 창원대학교가 한 번씩 이렇게 영화도 많이 나오는데 거기를 저는 그냥 매주 금요일 날 정말 춥거나 비가 많이 오지 않는다면 그 8차선 도로를 그냥 마음껏 맥주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청년들에게 그냥. 그래서 저기 어령에 있는 청년들도 고등학교 애들도 머리 조금 길러가지고 버스 타고 이번 주는 창원 가자. 가서 뭐 그래 창원에 친구 집 있나 그래 거기서 자자 이러면서 좀 그런 분위기가 돼야 이게 살지.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담그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 변화 혁신에 조금이라도 변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한다. 그래서 제가 디트로이트가 망할 뻔하다가 망했다가 다시 산 게 그런 전략이었거든요. 마음껏 놀고 먹게 청년들이 와서 술 마시고 즐기게 음악 틀어놓고 즐기게 하면서 이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저렴한 인건비를 사용해서 기업들이 재생이 되었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조금 이노비즈 협회에서 지사님이나 시장님 만나면 좀 강하게 좀 어필, 저도 지금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뭐 다 아시는 이야기니까 지금 우리 경남을 지키고 있는 우리의 입장으로서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 서울뿐인 대한민국이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잘 산다는 거 다 알지만 근데 일본에는 지금 이제 출산율이 뭐 완전히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저희는 뭐 실질적인 출산율은 서울은 0.5고 지방은 0.7입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처럼 지방 창생이라 그래가지고 새로운 운동을 엄청나게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어디 지방에 사는 것이 아니고 동경에서 일을 합니다. 동경 사람들이 사람 모이는 걸 싫은 거예요. 차라리 지방에서 잘 사는 게 더 좋다는데 우리는 뭐 사람이나 뭐나 다 서울로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 않을까. 유럽에 가면은 지역마다 성이 다 있어요. 지역의 귀족이 다 있어서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 나라가 있어가지고 다이묘들이 있어서 성들이 다 있었는데 유일하게 우리 경남에 성 같은 게 몇 개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밀양의 영남루에 유적 하나 있고 진주 촉성루 정도가 우리 경남에서 가볼 만한 유적이 그러니까 지방이 활성화되었지 않았던 조선시대부터 중앙집권이 너무 심했고요. 유일하게 지방에서 가볼 만한 옛날 거는 통도사, 합천 해인사, 뭐 순천 송광사 정도 그 정도로 오랫동안
수백 년간 고려 말부터 시작해서 지방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약 한 600년 정도 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나라이다 보니 지금 다시 지방에 대한 배려를 하기가 우리 한국적 정서에서 너무나 쉽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뭔가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방 소재 연구소들도 연구하기 위해서 제일 어려운 것을 저희는 연구개발이나 산학협력이 좀 이노비즈하고 힘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사람을 구하는 게 제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막상 뽑아 놓으면 그런 사람을 뽑더라도 진짜 필요한 사람으로가 활용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LG 여기 교수님들 많이 계신데 우리 LG하고 뭐 두산하고 심지어는 우리 대기업들 뭐 다소든 이렇게 해서 우리 좀 의무로 뽑아주세요. 15명, 5명, 뭐 졸업생이 한 1,700명 나오는데 15명, 20명이 해달라니까 참 안타깝죠. 너무 작은 숫자 아닙니까? 그래도 자기들은 뭐 15명, 20명은 많다라고 생각했는지 뽑아줘요. 모든 이야기가 동일합니다. 이야기의 그 학생에 대한 평가 동일합니다. 뭘 것 같습니까? 창원대학교 학생, 졸업생들 뽑아놓으니까 너무 좋다. 그러나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감이 없다. 그 다음에 패배의식에 젖어있다. 그래서 서울 쪽의 애들은 뽑아놓고 일 시키면 틀려도 막 우기고 아닙니다 부장님 뭐 됩니다 하고 우리 친구한테 전화해보면 됩니다 뭐 하고 또 막 야단을 치면 막 그만둘 듯이 달라들고 하는데 이 창원대 학생들은 애들도 착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이 교육을 시켜야겠다. 근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까지는 저희들도 솔루션이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육본부장님 여기 계신데 이 부분 우리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됐다. 이야기가 헛나가네요.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도 중요하다. 저희가 KTX가 창원대학교의 바로 앞에 KTX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이스피드 트레인의 역이 대학과 붙어 있는 유일한 대학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하철처럼 사용하는 대학이다.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 장점입니까? 장점이지 않을 수도 있다. 저희가 우리 340몇 명 교수님들 통계를 좀 다 내고 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출장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제가 이 통계를 내라 했습니다. 이거 보자. 근데 강원도에 있는 대학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대학에 난리가 났습니다. 뭐가 생기냐면 그때 평창 올림픽 때문에 KTX가 생겼어요. 그 KTX 생기면서 강원도에 많은 사람이 간 게 아니라 강원에 있는 여러 대학들의 교수님들이 집을 서울로 이사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그걸로 출퇴근을 하는 겁니다. 아침에 KTX를 타고 수업하고 저녁에 KTX 타고 집에 오는 겁니다. 우리는 뭐니까 출퇴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데 대학 교수 특히 우리 이노비즈 협회 기업인들도 계시지만 이게 뭐 유튜브 생중계되죠. 막 제가 이야기가 되는가 모르겠다. 우리가 뭐 옛날 말로 말하면 녹봉을 받잖아요. 우리는 녹봉을 받는 사람들. 국가 세금을 받아서 우리가 월급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 일단 국가에 대한 의무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저는. 제가 여기 앉은 분이 우리 카이스트 출신 교수님 여기 앉아 있다가 제가 이 말 할까 봐 도망갔는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텔레비에 카이스트 출신 부부 둘이서 산에 가서 산나물 캐고 먹고 있는 게 다큐멘터리 제가 봤어요. 굉장히 잘 사는 것처럼 이렇게 다큐멘터리가 나왔더라고요. KBS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우리 MBC 오준남 부장님 계시니까 제가. 너무나 잘못됐다. 왜냐하면 그 카이스트를 그 애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6년 정도 2명을 위해서 얼마를 나라에서 돈을 댔겠어요. 계산을 해보면 약 한 20억 이상 국가 세금이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또 있잖아요. 우주 이소연. 또 마찬가지예요. 국가에서 엄청난 세금을 들여서 그 사람을 키웠으면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와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돼요. 국립대 교수도 마찬가지. 여기 앞 앉아 계신 우리 국립대 교수님들 마찬가지. 국가로 세금을 받았으면 이 지역에 반드시 지역 사회의 로얄티를 가지고 충성도를 가지고 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숫자보다는 여기는 단지 나의 직장일 뿐이고 주말에 서울에 가서 내가 받은 수입을 다시 서울 사람들한테 쓰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게 올바른 거냐? 그건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큰 국가적 틀에서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금 교육부도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지금 해결을 해야 지역의 문제가 애를 안 낳는 문제, 뭐 여러 문제가 이런 것도 다 복합적으로 지금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대학의 교수님들은 특히나 지역 산업과 연계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지역과 문을 연 교수가 되어야만 된다. 그리고 지역에 대한 로얄티가 매우 높은 교수여야만 된다. 그래서 교수 채용할 때도 이런 부분을 넣을까 말까 지금 고민입니다. 진짜 필요하다. 근데 우리는 잘난 사람도 좋지만 이곳에서 잘 사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이 지방세 비율인데요. 우리 MBC 국장님, 오전호 국장님 오셨으니까 꼭 이야기해 주세요. 이 너무 낮다. 이게.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깝게 느끼는 거는 지방 초등학교, 지방 중학교라는 말은 없어요. 지방 고등학교라는 말이 없다 이거. 근데 지방 대학이라는 말은 있다. 그 이유가 왜냐? 이유는 아주 심플합니다. OECD 평균 초중고는 1인당 학생 교육비가 우리는 모든 어느 지역에 있든지 동일합니다. 서울에 있든지 인천에 있든지 창원에 있든지 어령에 있든지, 죄송합니다. 어령을 약간 줄여도 어쨌든 산청에 있든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동일하고 오히려 산청에 있는 초등학생이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더 많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대학은 수도권에 있는 대학과 여기 있는 대학에서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월등하게 차이 난다. 그럼 누가 잘못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예산을 깔아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는 점도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제가 왜 산단 보고 500억에서 1000억 하라는 거 이유는 뭐냐 하면 1000억을 하면 산단에서 1000억을 하면 우리 학교가 어떻게 되냐 하면 우리 학교가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약 3천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학생 1인당 교육비가 3천만 원 이상인 대학이 우리나라에서 과기원이나 이런 대학을 제외하고 3-4개밖에 없어요. 고려대, 성대, 연대 정도가 뭐 서울대는 6천만 원 넘어가니까 그렇다 치고 카이스트나 유니스트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1억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3천만 원 이상 넘어가는 순간 우리도 발돋움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 학교가 1000억을 하려면 교수 1인당 얼마 해야 되겠습니까? R&D를 3억을 해야 됩니다. 교수 1인당 R&D를 3억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수 1인당 R&D를 지금 우리 설산 교수님 계시지만 교수 1인당 R&D를 30억가량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우리 학교에도. 저도 여기 오기 총장 되기 전까지 20억 하다가 왔어요. 너무 힘듭니다, 요즘. 갑자기 R&D 20억 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런데 3억 기본으로 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3억 하는 교수를 뽑을 거냐? 그건 아니다. 이문사회도 계시고 학문의 다양성을 위해서 그분들도 충분히 캐야 되기 때문에 이공계 교수님 가면 얼마 해야 되겠어요? 이공계 교수님이 1인당 6, 7억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학생 1인, 그것이 해야만 이 학교가 그나마 학생 1인당 교육비가 3천만 원 넘는 대학으로 갈 수 있다. 근데 그렇게 가면 교수님 보고 막 그렇게 해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너 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학 본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경남지회 이노비즈 협회하고 R&D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그러다 보면 여기 있는 기업들이 R&D를 많이 해서 결국은 매출로서 선순환 구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뭐 3,300, 3,400 하는 대학들이 많아요. 물론 3-4개밖에 없습니다. 그런 대학들, 한양대 같은 이런 대학들이 R&D를 하면 결국은 기업들하고 연결을 하는데, 그런데 R&D만 많이 한다고 되겠습니까? 진짜 돈이 되는 걸 해야죠. 돈이 되는 것을 할 수 있으려면
민간 R&D 비용이 높은 교수일수록 중요하다. 기업인이 개인의 돈을 내주는 교수냐, 국가 R&D로 나누냐로 차이가 나눌 수 있다. 부총장님 그거 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여기 여러분 중에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입이 한 5천만 원 돼요. 애가 서울에 가요. 1년에 한 1,000만 원 서울에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생활해야 된다고. 또 한 1,000만 원 보내야 돼. 아빠 너무 힘들어요. 아르바이트 한다고 너무 힘들어요. 너만 힘드냐? 나도 죽겠다. 좀 더 힘들어도 괜찮다. 뭐 버텨라. 하지만 그래도 좀 내가 안 먹고 우리 아들 줘야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딸 줘야지 하는 사람 있잖아요. 또 1,000만 원 보내는 거예요. 주급이 보내는 거예요. 결국 지역 산업에 남는 예산은 5천만 원 1년에 벌어도 지역 산업에는 2천만 원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제일 지금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게 뭐냐면 스마트 제조 산업의 핵심. 옛날에는 우리 박재근 회장님께서 술 한잔 드시면 통닭 한 마리 사가지고 안 가질 적 없습니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통닭 한 마리 사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통닭 주인이 얼마 남겠습니까? 한 10,000몇천 원 남습니다. 사실은. 기분도 좋고 다 좋아요. 지금은 아빠 통닭 사갈까? 주문해줘. 이러면 이제 배달의 민족이나 이제 이렇게 클릭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다 돈을 가져갑니까? 서울에서 싹 다 가져갑니다. 지역은 하나도 남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거기 소스, 닭, 무, 그죠? 생무부터 해가지고 젓가락까지 전부 서울 거예요. 프랜차이즈가 거의 서울에서 나오게 돼요. 결국은 옛날에는 2만 원을 썼는데 지금 2만 5천 원을 써봐야 옛날에는 2만 원을 쓰면 10,000몇천 원이 지역에 남았지만 지금은 2만 5천 원을 써도 지역에 2, 3천 원밖에 안 남는데 지역에 누가 있으려 하겠습니까? 지역에 아무도 있으려 안 하죠. 당연히 다 수도권 다 가려고 그러지.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하고 지역에 뭘 해야 된다? 빅테크 기업이 지역에 세금을 내야 된다. 반드시 세금. 클릭하면 세금 내야 된다. 그만큼 지역에서 나간 거는 지역에서 우리가 다시 받아야 된다. 또 하나 전기료 발전소 거리병산제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화력발전소 근처에 계시죠? 우리 기업들. 우리 또 양산에 기업하신 분은 김해 기업하신 분은 원전하고 가깝잖아요. 엄청나게 싸게 해줘야 됩니다. 왜? 송전 비용이 없기 때문에 거의. 그런데 멀리 떨어진 곳은 전기료를 많이 내야 돼요. 전 세계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밖에. 거리병산제를 안 하는 나라가. 그러니까 서울에 갈 수밖에 없죠. 어차피 양질의 전기를 마음껏 사용하는 수도권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지역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계속 내야 된다.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교수님들도 수도권 대학 수준으로 성진 규정도 강화해야 됩니다. 서울 수도권만큼 열심히 하시라. 최선을 다해라 하면 우리가 그러면 돈을 주세요. 오케이, 내 지원해 줄게. 총장이 어떻게든지 뭐 땡빛을 내더라도 지원해 줄게. 지역 산업하고 연계해서 열심히 일해라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해서 끝나겠어요? 성진 규정을 바꿔야 됩니다. 굉장히 키 포인트입니다. 이게 수도권에는 성진 규정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진 규정이 좀 루즈해요. 여기 뭐 다 성진화했으니까 관심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좀 고칠 부분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이제 임용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뭐 어제 가니까 뭐 한 2년 됐나 것들은 내가 2달밖에 안 됐다니까. 근데 뭐 이것저것 엄청나게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혁신은 적을 만드는 작업인 것 같아요. 하나하나 혁신하면 끝없이 적을 만들어요. 제가 오늘 했던 발언이 또 TV조선에 유튜브 나가서 또 많은 교수님들, 지역대학의 국립대 교수님들이 박민원 총장 물러나라 뭐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되는, 누군가는 올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은 적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근데 그 적을 알고 보면 무시는 할 수 있어요. 그 적을 무시할 수 있어요. 그 적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그렇지만 하지만 이 혁신이 실패하면 적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멈출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못 멈춰요. 여기에 있는 창원대학의 개혁 완전히 문을 열고 지역 산업과
지역사회와 함께하겠다는 창원대학의 대선언이 그렇게 해서 온갖 제도를 지금 바꿔보려고 하고 있는 이 대선언이 결국은 많은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멈추면 결국은 반개혁에게 저는 거다. 그러면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한 만도 못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도 항상 이 문구를 되새기고 또 되새깁니다. 예. 근데 다른 사람이 되새길 필요 없어요. 리더가 되새겨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해도 뭐 얼마 핵심 참모들이나 그래야 되나 뭐 간부님들이 제일 찾아와서 뭐 총장님 내년에 합시다. 내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올해는 너무 저항이 심해서 안 되겠어요. 자율을 전공학부, 뭐 첨단과학기술대학 뭐 내년에 좀 준비 열심히 해서 내년에 합시다. 제가 눈을 지금씩 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지금 해야겠다. 내년에 하자는 것은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해. 개혁은 지금 해. 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하다. 기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개혁이라는 게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제가 그림 한 장으로 제가 그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근데 그래서 많이 쓴 그림이기 때문에 두 번 보신 분도 계실 수가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네. 위즈니악인가? 워즈니악. 스티브 잡스 어릴 때 저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창고에서 1976년이에요. 4월 1일 맞죠? 만우절날 둘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1974년에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보다 2년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매출이 얼마냐면 약 한 600조 됩니다. 이 스티브 잡스 한 명의 생각이 600조입니다. 매출이. 뭐 부산물을 치면은 600조가 아니죠. 한 6경 정도 될 거예요. 나머지 같이 먹고 사는 사람들 다 합치면. 그런데 창원국가산업단지도 대단한 일을 벌렸죠. 엄청난 일을 벌렸지만 결국 우리는 60조다. 하지만 저는 실패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대성공입니다. 우리도 대성공입니다. 60조를 하고 있으니. 그런데 끝없이 이 사람들은 뭘 했냐 그러면 끝없이 혁신을 했습니다. 요 둘이가 헤어진 이야기는 유명하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안 된다. 더 심플하게 만들어라. 아닙니다. 이거는 심플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더 심플하게 만들어라. 안 됩니다. 해고. 이거 유명한 트럼프가 한 말처럼 you fire. 집에 가라 해서. 니 지금 내보고 집에 가라 했어. 지금 집에 가. 주변에 있는 많은 임원들이 깜짝 놀라죠. 그래 집에 간다. 잘 되는 거 보자. 그래서 집에 갔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온 것이 맥켄토시가 나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개혁은 혁신은 절대 변해서는 안 된다. 초질간 일정해야 된다.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손 마사요시. 손정인데 한국말 못 해요. 이 사람. 이 사람을 배경으로 한 유명한 드라마가 있잖아요. 빠찡고. 그 애플 TV에서 나온 파친고. 이 사람이 이제 결론은 다르지만 이 사람의 그 부모 배경하고 똑같이 그때 아버지가 빠친고 큐슈에 있는 빠친고 사장 아들이었어요. 할머니가 이제 한국에서 조선시대 그때 넘어와서 근데 이제 어릴 때 이 사람이 17살 때 17살이죠. 17살에 너무 놀란 거예요. 햄버거, 맥도날드, 일본말로 맥도날드가 아시죠? 마그도나르도가 동경 1호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보러 간 거예요. 이 사람이 17살에 큐슈에서 신칸센을 타고 기차를 타고 그래서 가서 깜짝 놀란 거지. 야, 이 고항하고 미소시루 밥하고 된장만 먹던데 이 맥도날드가 뭐냐 이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나는 마크도나르도 일본 지사장을 만나야겠다. 17살이.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찾고 수소문해 보니까 그 일본 지사 사무실에 있는 걸 발견하고 계단에서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야, 너 뭐 집에 가라. 나 사장 꼭 만나야겠다. 그러니까 결국 사장이 이제 만나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뭘 이야기했느냐. 야, 맥도날드는 니하고는 맞지 않다. 맥도날드 아무 필요 없고 지금 컴퓨터라는 게 뜬다. 미국에서는. 미국에 가서 컴퓨터를 공부해 볼 생각이 없느냐. 그러면 맥도날드는 돈이 안 됩니까? 돈 안 된다. 이거는 큰 돈 못 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하면서 미국 유학을 떠나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배웁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돌아와서 야후 재팬을 설립해서 지금은 뭐 일본에서 제일 부자죠. 최근에 그 네이버 라인과의 문제로 지금 문제가 심각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 때 요 사이고 사카모토 료마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제보고 빨리 마치라고 계속 지금 우리 본부장님 시계를 이렇게 하고 계신데 시간 있어요. 손 마사요시가 이제 그 당시 젊었죠. 그래도 그때 진도는 빨리 나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빠지기 시작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오라 그랬어요. 나에게 할 말을 해라.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내가 지금 우리 IMF 끝나고 이제 겪고 뭔가 해야 되는데 내가 국가 기조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손 마사요시가 세 개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된 거예요. 그 세 개가 일본말로 브로드밴드죠. 브로드밴드, 광대역 인터넷망을 하셔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인터넷망을 우리나라에 구축을 했죠. 근데 그 구축을 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손 마사요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한마디를 실천한 거 하고 내가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자는 건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도 똑 대통령에 대해서 손 마사요시를 불렀어요. 그 당시는 진도가 매우 많이 갔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이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다 했는데 그 세 가지가 AI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문재인 대통령이 AI로 우리나라를 다 했으면 좋은데 광주에만 해줬어요. 광주에만. 그래서 지금 광주에 수천억짜리 AI 센터 거기 있는 거고 거기 광주에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AI를 하고 있는 건데 물론 거기에 유니콘 기업이 나오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아까 그래서 실패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은 성견지명이 있는 분들은 미래를 예측을 합니다. 저는 그 예측이 다 맞지는 않다고 보고 또는 맞을 때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학교가 오늘도 제가 부서장 회의를 하면서 많은 학내 운영에 인공지능을 적용하자고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학생 한 명 있다. 예를 들면 학생 이름이 박종규라는 학생이 있다. 죄송합니다. 동일명을 써서 박종구라고 있다. 그 사람도 또 동일명이 있네. 그런데 그 학생이 인공지능을 저희가 추적을 해서 그 학생이 이때까지 들었던 수업 다 데이터 있어요.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싹 가면 데이터 다 있습니다. 무엇을 수강했는지, 학점이 뭐였는지 이런 걸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애가 나중에 취업을 어디 했는지까지 다 있어요. 이거를 패터닝을 쫙 분석하면 어떻게 애를 가르쳐야 어떻게 수강하면 어떻게 학생 지도를 해서 상담을 하면 애가 어떻게 취업하겠다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가진 기술과 우리가 가진 데이터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대학은 안 하고 있다. 가능한데도. 그래서 그렇게 가보자라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걸 해야 된다. 저는 우리 학교가 새로운 걸 하는 거는 일단 전 세계적으로 가장 특화되어 있는 지역이 방산에 특화되어 있으니까 디펜스, DNA 이것도 제가 처음 만든 말입니다. 디펜스, 누클리어, 에어로스페이스 DNA 했는데 경상남도에서 제발 에어로스페이스만 빼라. 왜요? 이러니까 항공은 그래도 사천에 줘야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천에 캠퍼스를 10개 해가지고 우리가 사천 캠퍼스를 가는데
어쨌든 뭐 DNA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인공지능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화시켜서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31이 좋을 것 같다. 제가 어떤 우리 기업인한테 영감을 얻었는데, 맨날 내가 하고 있는 것을 10개를 다 투자할 수 없다. 박정현 회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을 10이면 매일 10을 해서는 회사는 무조건 망한다. 그죠? 다 아시지 않습니까? 회사는 내가 하고 있는 게 10을 하고 있으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내가 하고 있는 10개 중에서 4개를 줄이고 새로운 거를 3개, 완전히 바보 같은 거 하나, 631로 바꿔야 돼요. 학교도 마찬가지다. 학교도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여러 학문 중에 많은 부분은 집중을 해야 된다. 미래에 한 1 정도, 10개가 있으면 하나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잘 나가는 3개가 있으면 집중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는 보존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런 전략을 써야 되는데 안 한다 잘. 제가 이 칼을 꺼냈던 이유가 있습니다. 선물로 가시면 한 번씩 사오죠. 회사 이름은 빅토로녹스. 받으면 좋아요. 아이고 그래 뭐 스위스 갔다 왔더나. 아니 스위스 뭐 우크라이나 갔다 왔는데 뭐 예를 들면 쓰신 적 있습니까? 선물 받고? 한 번도 쓴 사람 없습니다. 이거 사용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집에 제 한 5, 6개 있습니다. 아무도 안 씁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할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옆에서 들으면, 근데 기업하시는 분, 나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연구할 때도, 그 당시 교수님 이거 안 하시면 뭐 사업비가 어떻게 되고, 빼라. 과감하게 포기해라. 요걸 새로운 곳에 집중해라. 근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까? 우리 선생님. 회장님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근데 그런 것처럼, 저희도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차라리 잘 만든 칼 하나가 더 훨씬 더 낫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면 더 놀라실 겁니다. 이 집 맛있겠습니까? 절대 이런 집 안 가시잖아요. 이 집, 이제 이런 집 가보신 기억이 없죠? 거의 뭐 새벽 2시에 소주 거의 최고로 됐을 때 저 집 갈 그 외에는 아무도 안 갑니다. 근데 이런 집이 있습니다. 장사는 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창원대학교 뭐 제 판단에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합의 과정도 필요하고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그러지 않으면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대학으로 갈 것 뻔하고 눈앞에 뭐 훤히 보이는데요. 뭐. 2030년 중반 후반 되면 경남에 대학에 진학할 학생 수하고 경남에 있는 4년제 정원 수보다 작습니다.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 경상대가 4,200몇 명이거든요. 우리가 1,700명. 경남대학도 한 1,700, 이제 경남대학이 2,500에서 3,000명 가까이에서 이제 거의 반 이하로 줄었죠. 인제대학교도 뭐 1,600명 이렇게 줄어요. 4개 대학, 뭐 나머지 4년제 다 빼고 4개 대학 정원을 합치면 10,000명이 9,000명 정도 되는데 작년에 경상남도에서 태어난 인구 13,100명 태어났습니다. 13,100명 태어났는데 이 애를 데리고 수도권으로 갈 확률 매우 높고요. 이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다시 들어오는 확률이 60%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10,000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6,000명이 17년 후에 들어온다고 보면 그런데요. 서울에 있는 메이저 대학이 미달되면 어디로 가겠어요? 다 가죠. 그러면 아무도 입학할 사람이 없습니다. 2030년 중반에.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믿지 않습니다. 정해진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다. 왜? 국립대 교수니까, 안 잘릴 거니까, 영원히 직장이 유지될 거니까. 저는 이대로 가다간 장담합니다.
김창원 부단장님 천문대 갈 수도 있어요. 밤마다 다시 특허청으로 갈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위험하다. 그런데 폭포에 가까울수록 강물은 조용하다. 내일 모레 떨어지는 강물 위에 있는 배라도 폭포비에서 가장 고요합니다. 우리 IMF 터지기 직전에 제일 잘 살았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직감적으로 느낍니다. 지금 우리 지역대학의 위기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매우 심각하다. 근데 이거를 같이 변하자, 내가 같이 죽자가 아니라 변해서 살자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잘 먹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표는 우리가 한 표를 내잖아요. 선거할 때. 그런데 보이스의 크기는 볼륨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수도권에 있는 메이저 대학의 총장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대학의 총장이 이야기하는 거하고의 보이스의 사이즈나 이런 건 다릅니다. 먹혀들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로 가는데 이주호 부총리께서 끝까지 앉아 계실지 잘 모르겠지만 세게 이야기할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러니까 정부가 지역 대학을 위한 정책을 펴기가 쉽지가 않다. 결과적으로. 숫자는 우리가 조금 작지만 보이스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언론이 다 중앙 메이저 언론이 다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려달라고 한다고 살려주지가 않는다. 그러면은 방법은 우리가 변하는 것이 1차적이다. 창원대학이 변하는 게 1차적이다. 그래야만 기업인들하고 같이 활발하게 R&D도 하는 다시 살아나는 곳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경남에서 동남권이라는 거는 이제 부산대 그죠? 다 합해서 우리가 지금 교수 1인당 R&D가 한 3등 정도 하고 있는데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독보적인 1등을 해야 돼요. 왜? 우리 바로 옆에 뭐가 있습니까? 국가산업단 60조 하는 국가산업단지와 직선거리로 정확하게 3.2km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창원대학교를 인터넷으로 치보세요. 뭘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국가산업단지로 되어 있어요. 우리 땅이 규정이 우리가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창원대학교가. 녹지가 아니에요. 우리 공원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면 동남권에 당연히 1등 해야 돼요. 부총장이 너무 강한 우리가 메시지를 드리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론은 사람이기 때문에 청년을 잡아야 된다. 청년 없이 우리끼리 모여가지고는 아무 이야기 안 되고 ICT 좀 많이 접목하시고 제조업의 ICT 접목하시고 창원의 ICT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노비즈 협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꿈을 좀 더 크게 가지시고 스티브 잡스가 공부를 잘했겠습니까? 유일하게 공부를 잘한 세계적인 기업의 CEO는 저커버그 정도? 그 외에는 다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고 알론 머스크가 조금 머리가 좋았다라는 거 외에는 크게 없지 않을까. 또는 영화 무슨 영화입니까? 거기 아바타 영화를 말하는 제임스 카메론도 거의 트럭 운전사 하다가 스타워즈 영화 보고 에이 내가 지금보다 더 잘 만들겠다 하면서 만든 영화가 터미네이터이듯이 그런 거에 공부 잘하고 못하고 머리 좋고 나쁘면 크게 영향받지 않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중요한 건 절대 아니에요. 본인이 가진 신념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중독이 있을 수 있고 몰입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중독은 결과가 좀 안 좋은데 몰입은 결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고집이 있고 신념이 있는데 고집은 결과가 좀 안 좋고 신념은 결과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생각이 고집일 수 있고 신념일 수 있다.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판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 총장이 고집을 부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고집이든 신념이든 해보라라고 선거가 있었고 그 선거 결과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고집이 되든 신념이 되든 실천을 해야 될 의무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집도 안 부리고 신념도 안 부린다면 그러면 출마를 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래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해서 쉼없이 혁신, 변화, 개혁, 도전 또 도전, 개혁, 변화, 혁신 끝없이 매일매일 이거 단어를 되새깁니다. 우리 창원대학교에 좋은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우리 그거 얼마 전까지 하시다가 지금 부총장님 오신 우리 진교훈 부총장님께서 제가 이제 저 혼자서 이렇게 막 그렸어요. 노트 필기를 해가지고 이게 찾아보니까 있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림 그리는데 이게 지금 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한 사업입니다. 이게 관련자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 끝없이 생각한 거를 이렇게 손으로 적고 그림으로 그려서 그것이 사업화로 많이 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구성원들 다 모이자 제가 유거릭이라는 거를 끝까지 뭐 우리 김혜정 본부장님이 유거릭 단어 안 좋다 뭐 그런 말 쓰지 마라 뭐 했는데 제가 뭐 끝까지 가봅시다 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아마 모레 그죠 교육부에다가 이제 제안을 합니다만 어쨌든 기업에서 생각하시는 새로운 그림들이 있으면 그리시고 끝까지 실천하십시오. 신념을 가지고 그게 때로는 고집이 될 수 있지만 신념으로 바뀌고 성공하면 신념으로 인정받는 거고 실패하면 고집 센 사람으로 그냥 고집불통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부모님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질의응답. 예, 플로에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도 안 계시. 완벽했나 봅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은 다시 한번 감사의 뜻으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이노비즈 포럼 국립창원대학하고 같이 했습니다. 저희들 경남 이노비즈 협회는 이노베이션 비즈니스의 그 약자입니다. 그래서 혁신 기업들이 모여 있는 구성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총장님께서 변화와 혁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와 같이 호흡하면 협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